지식인이여 분노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회학자, 바로 피에르 부르드웨가 던진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따라서 과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자, 부르드웨의 생각을 이해하려면 이 문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사유하지 않고 정치를 사유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언뜻 들으면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게 바로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고 했던 학자로서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파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성은 지키되 현실 정치와 사회 문제에는 누구보다 깊숙이 개입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바로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바로 이 출처에서 시작됩니다. 2001년에 피에르 부르드웨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강연이 그 바탕인데요. 당시 사회과학자들과 노동운동가들 앞에서 발표했고요. 나중에 프랑스의 유명 매체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렸습니다. 국내에는 김태수 번역가에 의해 소개됐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쓴 글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동을 촉구했던 아주 생생한 연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부르드웨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학자들은 침묵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지식인의 새로운 역할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어떻게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부르드웨는 대체 무엇에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가 문제 삼았던 건 바로 세계화 정책이라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르드웨의 날카로운 통찰이 드러납니다. 그는 그냥 세계화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세계화 정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세계화는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르드웨는 바로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이건 절대 자연현상이 아니고 다국적 기업 같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되고 추진되는 정치적인 기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끔찍한 결과는 대중에게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정책들이 사회에 어떤 해를 끼칠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사회과학자나 연구자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르드웨는 지식인 사회 전체를 향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과학자가 곧 지구에 거대한 혜성이 충돌할 거라는 사실을 계산해 냈어요. 그런데 나는 순수한 과학자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지 하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말이 안 되죠. 부르드웨는 사회적 재난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특정 경제 정책이 실업률을 폭등시키고 사회를 붕괴시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사회학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위험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적 중립이나 객관성이 과연 침묵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학계에 오랫동안 뿌리 박혀있던 어떤 잘못된 믿음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순수한 학문과 더러운 현실 참여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생각이죠. 마치 안전한 상아탑 안에서 동료 학자들끼리 하는 고상한 연구가 있고 저 바깥의 위험한 현실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는 행동이 있는데 이 둘은 절대 섞이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부르드웨는 이게 현실의 문제에 눈 감기 위한 아주 편리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이렇게 학문과 현실 참여를 나누는 것에 대한 부르드웨의 평가는 정말 단호합니다. 나는 이를 완전한 해악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잘못된 구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 침묵하는 걸 학자다운 태도라고 포장하고 현실에 참여하는 학자를 폴리패스라며 비난하는 왜곡된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악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낡아빠진 이 분법을 깨부수고 지식인은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부르드웨는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죠. 부르드웨가 그리는 새로운 지식인의 모습은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내가 다 아니, 나를 따르라 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연구하는 협력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운동이 현실의 문제와 싸울 때 쓸 수 있는 날카로운 개념이나 데이터 같은 도구를 만들어주는 제작자가 되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체제를 넘어설 더 나은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는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야심차고 거대한 비전입니다. 부르디유는 이걸 설명하려고 프랑스 대혁명이나 미국 혁명 때의 입법자들을 예로 들어요. 그들이 당대의 법학 지식과 계몽 사상을 총동원해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틀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날의 지식인들도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 모습을 창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역할을 맡은 지식인이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혼자서는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부르디유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연대입니다. 누구와 어떻게 연대해야 할까요? 부르디유가 생각한 효과적인 저항을 위한 최강의 조합은 바로 이 세 그룹의 결합입니다.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노동조합,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상상력을 가진 사회운동, 마지막으로 냉철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셋이 그냥 각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시너지가 폭발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연대라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부르디유는 가장 큰 위협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의 분열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짚어댑니다. 심지어 내부의 갈등과 불신 때문에 운동 전체 에너지의 무려 80%가 소모된다는 비유까지 들어요. 이건 뭐 자동차 엔진이 앞으로 나가는 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뜨거운 열만 내뿜으면서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거랑 똑같은 꼴이죠. 그 밖에도 서로 다른 언어, 문화, 사고방식의 차이 같은 것들이 연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르디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부르디유는 이 강연을 했던 2001년을 행동하기 딱 좋은 때, 즉 적기라고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인 1995년만 해도요, 신자유주의 위험합니다,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저 사람 아직도 냉전 시대에 사나? 하면서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1999년 시애틀에서 대규모 반세계화 시위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정책들의 파괴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자 사람들도 문제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최종 진단은 바로 이겁니다. 재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편으로는 아직 행동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 이상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부르디유의 이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날카롭고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부르디유에는 그 답이 결코 안전한 상하탑 안에서의 침묵일 수는 없다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